25년. 긴 세월이죠. 남들은 25년 동안 자식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 재롱도 보며 웃는다죠. 하지만 제 25년은 완전히 달랐어요. 폭언과 폭력, 빚과 배신, 그리고 끝없는 고통뿐이었거든요. 제 남편을, 아니, 그 사람을 태준이라고 부를게요. 이름을 말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서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달랐어요. 지인 소개로 태준을 만났을 때만 해도 당신 내 옆에 있으면 평생 고생 안 시켜줄게. 나만 믿어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세상 다 가진 듯한 자신감에 미래를 책임질 것 같은 말투까지. 아,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잔소리도 하지 말고 토도 달지 마. 뭐라고요? 이게 결혼 후 첫 대화였어요. 사랑의 말이 아니라 명령이었던 거죠. 주유소에서의 지옥 같은 나날들. 태주는 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엔 주유소였는데 겉으로는 남편 이름이지만 운영은 완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기름을 채우고 손님들 맞이하고 기름 냄새에 취해서 하루를 버텼어요. 손에 기름때가 배어도 얼굴에 햇빛 대신 먼지가 내려앉아도. 그런데 남편은 뭐 했는지 아세요? 나는 친구들이랑 골프 가야 해. 여기 일 네가 알아서 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하는 동안에 말이죠. 당신은 골프 치고 술 마시는 동안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소리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내 일이잖아. 투덜대지 말고 감사해.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다고 한 말이었는데요. 두 번째 골프장. 그리고 파멸.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 골프장 사업 시작할 거야.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야.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 이건 너무 무리예요. 대출은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말은 공기처럼 흩어졌어요. 시끄러워. 여자가 뭘 안다고. 그리고 결국 일어났어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빚더미가 쏟아졌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정말 모든 게 다요. 남은 건 제 손으로 지켜낸 주유소 부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 말 뒤에 이어진 건 술과 폭력뿐이었어요. 혼자 맞은 암 선고 작년 말에 제가 자궁암 판정을 받았어요. 자궁암입니다. 즉시 수술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아니, 태준이 병실 문 앞엔 서 있겠지. 하지만 끝끝내 오지 않았어요. 수술 받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제 곁에 있던 건 차가운 병실 불빛뿐이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나 지금 바빠. 내가 알아서 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도, 가정도, 책임감도 아무것도 없구나. 시어머니 문제로 터진 폭력.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어머니 모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지금 몸이 아파.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 순간 남편이 구두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쾅. 그리고는 옷을 집어던지고 TV를 발로 차며 완전히 미친 듯이 난동을 부렸어요. 말 안 들으면 이런 거야. 집 안이 산산조각 나고 말리려던 큰딸까지 밀쳐버리더라고요. 아빠, 그만해요. 엄마가 아픈데요. 너도 꺼져. 제 딸을
제 딸까지 밀쳐버리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알고 보니 남편이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 못된 며느리야.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가출했다며. 어머니, 그게 아니래요.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아프면 더 효도해야지. 시어머니 모셔서 복 받으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순간 남편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봐요. 저 여자가 얼마나 못된지. 암 수술 받았다고 핑계대면서 어머니 모시기 싫어해요. 핑계라고. 암 수술이 핑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동이 벌어지니까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집에 무슨 일이야? 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가출했다네. 요즘 며느리들 참 버릇없어도 너무 버릇없어. 제가 맨발에 잠옷바람으로 서 있으니까 완전히 가정파괴범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제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뭘 들어봐. 시어머니 앞에서 변명하지 마. 남편이 큰 소리로 제 말을 끊었어요. 이웃들의 수군거림,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거짓말, 제가 완전히 악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큰딸이 나왔는데 엄마가 틀렸어요. 뭐라고? 엄마가 할머니 모시기 싫어한다고. 맨날 아빠한테 불평했어요. 제 친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엄마가 몸이 아파서.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는 맨날 핑계만 대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폭력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견딜 수 있었는데, 제 딸마저 등을 돌리다니. 왜 그래?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어젯밤에 아빠한테 소리치면서 그랬잖아요. 아, 그때 제가 몸이 아프다고 했던 그 말을 딸은 엄마가 핑계댄다고 생각했던 거구나. 이웃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런 며느리를 봤나? 애까지 그런 말 하는 걸 보니 정말 문제가 있나 봐. 시어머니가 불쌍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비웃고, 시어머니는 노려보고, 딸은 등을 돌리고, 이웃들은 수군거리고, 그 순간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내가 그렇게 못된 며느리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줄게요. 그리고 맨발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모든 사람이 저를 악역으로 만들었으니 정말 악역이 되어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저는 모든 가구를 내다 팔았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살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말이에요. 오후에 남편이 돌아와서는 뭐야? 집이 왜 이래? 당신이 원한 대로 해준 거예요. 시어머니 모실 돈 마련하려고요. 미쳤어. 이 돈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모실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남편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너 진짜 죽고 싶어? 주먹을 들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때려봐요. 그래, 때려봐요. 어차피 난 모든 사람 눈에 나쁜 며느리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어본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웃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는데 신고 내용이 가정폭력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은 당황했지만 금세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냥 부부 싸움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25년 동안 맞고 살았어요. 오늘도 때리려고 했고요. 뭐라고? 이 여자가 거짓말을. 손목 보세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멍든 자국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일단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받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파출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이 주유소 부지에 제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출소 문이 열리면서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요. 경찰관님, 우리 며느리가 치매 초기예요.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제가 치매라고요. 그래. 너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했잖아. 물건 팔고, 소리 지르고. 남편까지 거짓말에 가담했어요. 그 순간 정말 억울해서. 경찰관님, 제가 치매면 어떻게 25년 동안 사업체를 운영했겠어요? 장부도 제가 다 관리했고 세금 신고도 제가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고, 경찰관님, 우리 며느리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정신병원에요.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는데 주유소 단골 고객이었거든요. 사장님, 갑자기 주유소가 왜 문 닫혀 있어요? 저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네, 여기는 파출소입니다. 이분이 정말 주유소 사장이 맞나요? 당연하죠. 10년 넘게 거기서 기름 넣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시는 거 다들 알아요.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파출소 앞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유소 단골들, 이웃들까지.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부인 때린다고 신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주유소 단골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 양반이 또 그랬구나. 맨날 사장님 혼자 일하고 남편은 골프만 치더니만. 네. 어떻게 아세요?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사장님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일하는 거. 남편은 골프채 들고 나가는 것만 봤지. 다른 이웃도 나섰어요. 맞아요. 맨날 소리 지르는 소리 들렸어요. 남자가 여자 혼내는 소리. 시어머니도 며느리 갈구는 소리가. 남편이 황급히 말을 끊었어요. 그런 건 부부 싸움이고. 부부싸움이 25년 동안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 둘째 딸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엄마! 너는 왜 여기에? 언니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경찰서에 있다고. 그리고 경찰관에게. 우리 엄마 치매 아니에요. 제가 증명할게요. 어떻게요? 엄마가 제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다 관리해 주셨어요. 통장 내역 다 있어요. 치매 환자가 그런 정확한 돈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그리고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저도 봤어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남편이 발끈했어요.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아빠가 엄마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거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어요. 둘째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큰딸도 나타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너는 아빠가 협박했어요. 엄마 편들면
학비 안 주겠다고. 뭐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모시기 싫어한다고. 큰딸이 흐느끼면서 엄마는 아픈데도 할머니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자꾸 트집 잡고 때리고 저도 무서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뭐라고? 태준이가 며느리를 때렸다고? 할머니, 아빠가 엄마한테 정말 나빴어요. 25년 동안.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야, 이놈아! 내가 정말 그랬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며느리가 내 앞에서 맨발로 떨고 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관님, 우리 며느리 치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어머니, 남편이 당황했지만 너 닥쳐. 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있었어. 어머니, 아들이 저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준 거예요. 남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증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동네 사람들, 딸들,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동의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니야.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부부 공동 재산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둘째 딸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 있어요. 아빠가 엄마 협박하는 거. 아빠가 이혼하면 너는 빈손으로 쫓아내겠다고 한 거 다 녹음되어 있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내가 시어머니도 안 모시고 말도 안 듣으니까 나는 너랑 이혼할 거야. 이혼이라 사실 저도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리고 주유소 부지에 5억 근저당 잡았어. 내 빚 갚으려고. 뭐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너 혼자 빚 떠안고 살아. 나는 깨끗하게 나갈 거야. 25년 동안 제 청춘, 제 노동, 제 눈물을 모두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정에서의 대폭발.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됐어요. 남편은 당당하더라고요. 재산은 전부 제 거예요. 저 여자는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일어서서 치를 떨며 소리쳤어요. 주유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게 나예요. 빚에 시달리며 눈물 삼킨 게 나라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남편이랑 함께 사업하던 친구가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태준이가 저랑 짜고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부인 몰래 근저당 잡고 빚까지 떠넘기려고 했어요. 녹음 증거도 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끝내려고 했던 건 나였지만 결국 무너질 사람은 당신이구나. 해방의 눈물. 그날 법정에서 저는 울었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남편의 그림자였고 그의 폭력과 욕심에 묶여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거요. 내 인생은 오직 나의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마지막.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거든요.
태준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다. 뭐라고요? 음주운전 사고였단다.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는구나.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25년의 지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였어요. 복수할 기회도, 용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아, 이게 하늘의 뜻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당부.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지옥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제발 기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변하길 기대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목소리를 내세요. 저는 25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 긴 세월이 지옥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시길 바라요.